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교육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반적인 정의와 초중등교육법에서의 정의를 보겠고요. 다양한 개념들이 있죠.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영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보수, 진보, 급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알아보겠고요. 교육과정 개발이죠.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입니다. 그리고 워커의 수기 모형, 아이즈너의 예술적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개념입니다.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코스 오브 레이스, 말이 뛰는 길을 말하죠. 바빗은 1918년에 교육과정에 관한 최초의 저서에서 어떤 지식이 가르칠 가치가 있는가, 교육 내용을 논의를 했습니다.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계획을 말하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의 정의를 보면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목표를 어떠한 내용과 방법을 통해서 성취를 시킬 것인가, 이것을 국가 수준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말합니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말하죠. 이때 교육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가르칠 내용을 교과로 하든지 경험으로 하든지 학습자에게 가치 있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가치 있는 지식을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이 있죠. 공식적 교육과정은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도 합니다. 학교의 의도된 계획에 따라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내용과 경험 전체를 말하죠. 의도하고 계획된 교육과정, 다시 말해서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계획, 실천적 교육과정, 계획을 하고 실천이 된 교육과정, 이것은 전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전개된 교육과정이라고 하고요. 성과와 산출로서 교육과정이 전개가 되어서 실현된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공식적 교육과정의 전형적인 예로는 교과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교사들이 수업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공식적 교육과정이고요. 한마디로 학교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공식적 교육과정입니다. 다음 잠재적 교육과정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의도하고 계획을 세운 바는 없지만은 학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수업이나 학교의 풍토 때문이죠.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왜? 주로 정의적인 측면이나 태도 또는 무의식적인 생활 습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영교육과정입니다. 의도적으로 배제한 교육과정을 영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일부러 특정 내용을 배제를 해서 학습자가 배울 기회를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필연적 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두 교사의 대화 내용 중에 최 교사는 영교육과정의 개념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은 정말 중요한 학문인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최 교사의 대화입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한된 여건 때문에 모든 것을 동시에 가르칠 수는 없죠. 이처럼 의도적인 배제는 학습자가 배울 기회를 차단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2005년 중등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여건 때문에 모든 것을 동시에 가르칠 수는 없죠. 이처럼 의도적인 배제는 학습자가 배울 기회를 차단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수의 교육과정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 국가 및 사회적 수준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나 교사가 가르친 적은 없고 학생도 배우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1이고요. 2. 국가에서 의도한 바 없고 교사가 가르쳤지만은 학생들은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3. 국가나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에 학습한 경험으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4. 국가나 교사가 가르치려고 의도하고 실제 가르쳤지만은 학생은 학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국가나 교사가 의도한 바 없지만은 교사가 중요시 여겨서 가르쳤고 학생들도 학습을 했습니다. 6. 국가에서는 의도했지만은 교사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했죠. 7. 국가에서 의도한 것을 교사가 가르쳤고 학생들도 학습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7입니다. 다음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학생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경우에
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학교의 통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학생들의 경험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 문화풍토에 영향을 받습니다. 2000년 초등보수, 강원, 전남, 그리고 2000년 중등 이외에도 계속 출제가 됐었죠. 다음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기본 축이죠. 교육과정의 세 가지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수주의입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은 교육과정을 교과를 중심으로써 교과 과정을 편성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전달하고 사회 안정을 중요시하죠. 다음 진보주의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의 경험에 중심을 두고 학생의 흥미와 문제 해결 그리고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며 학생의 성장이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급진주의자들은 사회 재건과 변혁을 중심으로 둔 교육과정입니다. 이 급진주의 교육과정은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해서 비판적 문해력을 지닌 인간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출문제 예를 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학급 친구들을 협력의 대상이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여기고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어도 가능한 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이처럼 학교에서는 의도하고 계획을 세운 바는 없지만은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학교 문화 풍토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교육과정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에 관한 지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는 학교에서는 일부러 특정 내용을 배제해서 학습자가 배울 기회를 차단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영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교육과정 개발은 이론적인 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두면 됩니다. 첫 번째,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을 말하는 것이죠.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를 선택하고 학습할 내용과 행동을 명확하게 진술하죠. 이온 목적 분류표에 따라서 내용 목표와 행동 목표 이렇게 나눠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때 진술 방법은 예를 들어서 학생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열거할 수 있다. 여기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내용을 말하고 열거할 수 있다는 행동 목표를 말하는 것이죠. 이 행동 목표를 진술할 때 주의할 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죠. 자, 그래서 수업 목표의 진술은 학습자의 행동으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행동과 함께 내용도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학습자 행동은 충분히 세분화해야 합니다. 학습 경험의 선정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기출문제로 나왔었죠. 기회의 원칙, 만족의 원칙, 가능성의 원칙, 다 경험의 원칙, 다성과의 원칙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자, 기회의 원칙 보겠습니다. 기회의 원칙은 목표가 의도하고 있는 행동을 학습자가 스스로 경험하도록 선정을 해야 합니다. 만족의 원칙은요, 주어진 교육 목표를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 가능성의 원칙입니다. 학습 경험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달성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다 경험의 원칙은요, 동일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학습 경험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다성과의 원칙은요, 학습 경험 선정을 할 때 전이 효과가 높은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게 좋겠죠. 그럼 전이 효과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습 경험 조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속성과 계열성, 통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학습 경험을 조직합니다. 먼저 계속성은요, 경험 요소가 어느 정도 반복되도록 계속해서 조직을 한다는 것이죠. 계열성은 경험의 수준을 높여서 더욱 깊이 있고 폭넓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계열,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통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조직, 이는 각 학습 경험을 조화롭게 연결지어서 조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하는 경험이 서로 연결되도록 조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균형성입니다.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 서로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음 다양성은요, 학생의 특성과 요구, 능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학습 활동을 조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습 경험 선정의 원칙,
기회의 원칙과 만족의 원칙, 가능성의 원칙, 다경험의 원칙, 다성과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발을 할 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다음 학습 경험 선직의 원칙에 따라서 학습 경험을 조직을 했으면은 이 학습 경험에 대한 평가를 해야겠죠. 학생들이 학습할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을 한 다음에 평가 도구를 만들어서 교육의 성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순환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워커의 수기 모형입니다.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고요. 워커의 수기 모형은 워커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과정은 이렇게 개발되고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워커는 실제 교육과정은 토대와 수기, 개발을 거치면서 개발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워커라는 사람이 타일러가 말한 대로 교육과정이 개발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커는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원천인 교과, 학습자, 사회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타일러의 모형대로 개발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커는 실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음 3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먼저 플랫폼 단계, 이는 토대 다지기 단계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견해를 표방하고 공통된 합의 기반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 한마디로 토대를 다지는 단계를 거쳤다. 다음으로 2번째, 딜리버레이션 단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수기 단계를 거쳤다. 2번째로, 다음 마지막으로 디자인 단계, 선택한 대안을 실천 가능한 것으로 부채해야 하는 그런 설계 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플랫폼 단계와 딜리버레이션 단계, 그 다음에 디자인 단계, 다시 말해서 토대 다지기 단계, 수기 단계, 설계 단계, 이렇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는 개발이 되고 있었다. 워커는 자신이 타일러의 말대로 교육과정이 개발되는지 조사를 했더니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이 3단계를 거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다시 보자면은 토대 다지기 단계가 있었죠. 교육과정 개발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본 입장을 검토를 통해서 토대를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모아서 수기 단계로 거치게 됩니다.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정책으로서 설계를 한 것이죠. 이 3단계를 거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아이즈너의 예술적 모형입니다. 아이즈너는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하는 예술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의 예술성을 인정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교사가 개발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풍부한 교육 실제를 감정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과정과 방법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일은 예술적인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 가르치는 일은 창조적이고 목표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아이즈너는 교육과정 개발의 예술적인 접근, 즉 종합적인 접근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정을 한 다음에 학습 기회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 학습 기회를 조직을 하고 내용 영역을 조직을 하고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을 사용을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평가 절차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목표 설정입니다. 명백한 목표뿐만 아니라 정해하지 않은 목표도 고려를 해서 목표 우선순위를 토의 과정을 통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정을 할 때 영교육과정도 포함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다음 학습 기회의 유형, 목표와 내용을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 활동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 이때 교육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했고요. 학습 기회를 조직을 할 때는 통제보다는 참여, 이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비선형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내용 영역을 조직을 할 때는 다양한 교과 사이를 꿰뚫는 내용 조직을 강조를 했고요. 이때 탐구적 시도를 제약하는 다양한 교과서를 꿰뚫는 내용 조직을 강조를 했습니다. 통합을 말하는 것이죠. 학생의 교육 기회를 넓혀주는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개발 과정의 다양한 단계를 종합적인 평가 절차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끝으로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이죠.
기출문제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일러가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에 대한 주장은 교육 목표의 기초에서 교육 경험, 즉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 목표에는 학생이 성취해야 할 행동, 그리고 삶의 내용 또는 영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2007년 그 이후에도 계속 기출문제로 나왔었고, 최근에 2019년에 학습 경험의 선정 원칙, 기회와 만족의 원칙에 대해서 나왔었죠. 다음 학습 경험 조직에서 계속성과 계열성에 대해서 한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기는 계열성과 계속성의 내용 조직 원리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배열한 것입니다. 1학년은 동물에 대해서 배우고 2학년은 좀 더 깊이 있게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다음 3학년에서는 염소의 소화기관, 기러기의 사계절, 개구리의 겨울잠, 연애의 한살이, 이런 식으로 계속성과 계열성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을 조직을 한 것이죠. 학년간의 교육 내용을 반복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는 계속성의 원리이고 수직적 내용 조직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곱셈을 가르치기 전에 덧셈과 뺄셈을 먼저 가르치죠. 이것은 계열성의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를 따라서 한 예입니다. 다른 기출문제 예를 보겠습니다. 독서에 대한 폭넓은 흥미 함양을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은 학습 경험의 선정 원칙 중에서 기회의 원칙에 따른 것이죠. 교사는 목표가 의도하고 있는 행동을 학습자가 스스로 경험하도록 선정을 해야 된다고 2019년 기회의 원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또 만족의 원칙에 대해서도 나왔었죠. 학생들에게 독서를 지도하고자 하는 교사는 지도에 앞서서 우선 학생들의 여러 특성을 진단을 해보고 그 특성 중에서 아동들의 필요와 흥미를 토대로서 독서에 대한 내용을 선정합니다. 이때 교사가 적용한 내용 선정의 원칙을 만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만족의 원칙은 주어진 교육 목표를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을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교육과정의 이해 부분,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보았죠. 그리고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었죠. 보수, 그리고 진보, 급진.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 그리고 워커의 수기 모형, 아이젠의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